자, 여러분, 주식 어린이의 실전 주식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 아무 주식이나 사서 매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먼저 주식을 살 때는 주식을 사기 전에 우리가 이 주식이 과연 좋은 주식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조금의 지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좋은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체의 미래성을 봐야 됩니다. 흔히 우리들 기업을 이렇게 평가들을 하죠.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도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사업이 사형산업이 아닌지, 저는 처음에 이 주식을 사면서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서 우선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을 처음에 골라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기업은 배당을 많이 주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장래성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는 얼른 팔아야겠죠. 그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미래성이 보이는 그러한 업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은 IT 산업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5G, 뭐 이런 사업들, 메타버스, 이런 사업들이 있겠지요. 먼저 우리가 이 기업이 미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양 산업은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미래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소재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면 더 좋겠죠. 완제품보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수기 사업을 생각을 했을 때 정수기 쪽에서는 웅진 코웨이라든지 또는 뭐 청원 아이스라든지 이런 정수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 사업은 정수기 한 대 만들어서 팔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필터를, 정수기에 들어가는 필터를 제조하는 회사라면은 이것이 분기마다 또는 때마다 필터를 꾸준하게 갈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필터를 만드는 회사는 이 청원 아이스라든지 웅진 코웨이라든지 각 업체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웅진 코웨이나 청원 아이스는 경쟁을 하다가 도태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수기에 들어가는 필터를 만드는 업체는 한 기업이 도태하더라도 매출은 꾸준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만드는 그러한 그 사업체가 좋다. 주식을 할 때에 먼저 미래성을 보고 그 다음에 소재를 만드는 곳, 소재를 만드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그 회사의 시장 지위입니다. 우리가 프로야구나 또는 뭐 기타 스포츠 같은 경우는 1위를 하는 사람과 2위를 하는 사람 또는 1위 팀과 꼴찌 팀이 붙어서 이 공은 둥그니까요. 변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장에서의 싸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위 기업이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법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에서의 이 사업의 위치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글로벌 1위 기업, 한국 내 1위 기업. 그래서 작은 기업들이 큰 상장업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도태가 되죠. 하지만은 이 작은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독특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틈새 시장을 잘 노려서 그 시장에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이 기업은 탄탄하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미래성이 있고 또 부품을 만드는 업체, 시장 지위가 높은 기업,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식을 고를 때에 또다시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가.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더 높겠지요. 이 사업체가 미래성이 있고 또 부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부품 자체가 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독특한 기술이 있어서 시장 지위가 높다면은 이 기업은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이 낮다 하더라도 이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곧 주가도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주식을 살 때는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이 미래성, 그리고 부품을 판매하는 업체, 그러면서도 자기들만의 독특한 기술력이 있어서 시장의 높은 지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주식을 선정하면은 우리는 아주 낮은 시점에 주식을 사서 큰 이익을 남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매수 타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저 꼭지점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사게 되면 무슨 악재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내려갔을 때 심리적인 타격이 크겠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이려니와 또한 억지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장시간의 기간을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은 저가 형상이 일어났을 때, 주가가 한창 떨어졌을 때 우리가 산다면은 더욱더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런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더 큰 상승폭을 가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가령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익숙하죠.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동요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낙폭이 작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가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큰 이익을 남기면서 이 주식을 매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은 시가총액이 작고 그러면서 미래성이 있고 시장 지위가 높은 기업은 시장에서 평가를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사놓고 있으면 언젠가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고,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에 이 주가가 오르면은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은 미래, 이
기업의 미래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양 기업은 아닌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기업이 소재를 만드는 곳인가 아니면은 완제품을 만드는 곳인가, 이 기업이 시장의 지위는 어떠한가, 독점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수의 업체들이 경쟁을 하는 곳인지, 이것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좋은 기업을 선정했다면은 주식 매수를 언제 할 것인지 이 타이밍을 잘 봐야 합니다. 주식이 떨어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렇죠. 이 기업이 매출은 해마다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 기업이 문제가 있나 하고 불안 심리를 가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주식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면은 이럴 때야말로 이 주식을 저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사고, 남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팔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잃지 않는 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공포장에서 사고, 사람들이 주식의 탐욕으로 주식을 관심을 가질 때 그때 팔아라. 이 법칙은 주식 이론에서는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한다면 우리는 비록 주린이지만은 평생 잃지 않는 주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